생활비 쓰고 나면 정말 남는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빚으로 소비한다. 신용카드 대출까지 풀로 받는다는 승인이 급증했다. 이게 미국의 이야기인데요.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한국이라고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카드빚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많다. 이렇게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.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리볼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일시불로 구매하고 카드 대금은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대출 형태를 리볼빙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 리볼빙도 늘어나고 있답니다. 리볼빙은 금리가 높아서 부실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궁지에 내몰린 이들이 이제 리볼빙 대출도 받는 거죠. 리볼빙 대출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체하게 되면요.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. 깝깝해지는 거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말 이제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. 사는 게 참 힘들죠. 어렵습니다. 어렵다라는 거,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. 참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저렇게 돈이 없으면 빚내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궁리하며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.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그동안에 지내왔나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는가 봅니다. 먼저 쓰고 나중에 갚다 보니까 빚 갚는 게 인생이 됐다. 이게 옛날 뉴스입니다. 옛날 뉴스. 근데 이게 뭡니까?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. 사입대 부부가 월 780만원 버는데 빚 갚으면 뭘 풀이다. 현금을 손에 못 쥔다. 이런 얘기들. 주택담보대출이나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다 이제 박박하게 산다라는 겁니다. 정말로 빚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.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면요. 인생이 빚 갚는 게 인생이 돼버립니다.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. 우리네 삶이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렵습니다. 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인정해야죠.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이제 무리하게 빚져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대요.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? 우와 좋네. 우리 부자 된 거야? 그러면서 씀씀이가 커지는 거죠. 저축은 이제 어떻습니까? 천천히 돈이 모이고 이제 불어나는 느낌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. 근데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건요. 멋있죠.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쉽게 수월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이제 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운 겁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흥청망청거리며 살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힘들죠.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도 없고.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충 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답이 없어지는 거죠. 그렇게 대충 적당히 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면서 현명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했습니까? 어떻게 살겠습니까?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참 막막하죠. 참 걱정입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조심하고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삶에서 이제 안 바뀌다라는 거죠.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다. 이것만큼 참 무책임한 게 없는 거죠.
앞으로요. 집값 폭락할 거고 펀드 반토막 날 거고 이래저래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. 고금리 기조가 쉽게 안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.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쉽게 불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금융이 발달하고 뭐 신용사회가 되고 뭐 돈의 개념이 좀 무뎌지고 뭐 마이너스 통장,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. 예전에는 뭔가 필요하면 돈을 모아서 산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사고 할부로 갚는 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씀씀이가 커지고 돈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.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데 그러다 보면요. 삶이 어느 시점이 되면 엉망이 됩니다.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4명이 극빈곤층에 해당되는 노인이랍니다.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신용카드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다 보면 금방 빈곤층 노인이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는 앞으로 저축을 좀 더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. 저축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극빈곤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저축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무이자 할부는 괜찮다. 이런 마음도 안 됩니다. 할부 자체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이제 부담인 겁니다. 쉽고 편하게 뭔가를 살 수 있다.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저축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축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함부로 흥청망청거리고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다가는 금세 빚쟁이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저축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게 해주는 겁니다. 가정의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고 소비도 현명하게 하게 만들어줍니다. 미래 준비라고 하면 노후 준비 뭐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저축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저축을 잘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소비 먼저 하고 할부로 갚는 그런 모습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. 철저하게 악착같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